793페이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런 비슷한 말들 여러 개 나오는데 처음부터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안 외워지니까요. 계속 자연스럽게 나시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농업진흥구역이 있으면 여기는 농지가 집단화되는 거,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땅들이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농업진흥구역. 여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과 수자원 같은 거 있죠? 수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농업보호구역. 농지가 어떻게 돼서 집단화된 곳. 농업진흥구역을 뭐하기 위한 거? 보호하기 위한 거. 이것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두 가지. 자, 내용 보겠습니다. 1번 그 파란색의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을 위해서 농장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어떻게 되세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그래서 농업 집단화돼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다 집단화 이런 말만 보시면 돼요. 2번 이번에 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에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농업환경을 뭐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은 보호만 찾으면 되고, 진흥구역은 집단화만 찾으면 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이 진흥구역. 그리고 그 주변을 오염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 보호구역. 허용되는 행위는요, 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것은 보호구역에서 다 됩니다. 근데 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것은 진흥구역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아까 농지는 이러한 것이 농지다. 농사 짓는 땅 그랬죠? 농업진흥구역에서 다 됩니다. 농사 짓는 행위니까. 축사 설치하는 것,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 간이 퇴비장 설치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돼요. 농사 짓는 거 그 자체. 어디요? 농업진흥구역에서요. 그리고 여기서 되는 것은 보호구역에서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흥구역에서 안 되는데 보호구역에서 되는 것들도 몇 가지 있어요. 뭐 주말 농원 사업 같은 것, 대표적으로 주말 농원. 주말 체험 영농은 우리가 농지를 소유해서 농사 짓는 거고, 주말 영농 이런 것들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 사람들이 하면서 주말에 놀러 와서 가끔씩 영농 체험, 고구마 캐기라든가 이런 거 체험하는 것. 이게 주말 농원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돼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사 짓는 그 자체, 이거. 그리고 국가의 목적 사업을 위한 것들. 철도 설치한다, 군사시설 설치한다 하는 건 더 국가의 공익 관련된 아주 그 공익성이 있는 것들, 이런 데 진흥구역이 되고. 농사 짓는 자체 말고도 이제 농사를 짓는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어가 주택이라든가 마을 회관, 어린이놀이터 뭐 이런 것들이 농업진흥구역이 됩니다. 793페이지 농업진흥구역 지정권자 동그라미 1번 밑에 누가 지정한다고 돼 있어요? 시도지사, 농장 승인 받아야 되고요. 지정 대상 지역은 맨 밑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녹지지역도 어디에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796페이지 796페이지 796페이지에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전.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그 밑에 파란색 보시면 줄 긋지 마시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거 가지고 연상하셔야 돼요. 자꾸 줄만 자꾸 기계적으로 찍으면 나중에 어디서 뭐 다 외워야 되는데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해한 것들 제가 항상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아는 거는 이제 안 해도. 근데 뭐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공법이 이렇게 있으면 세 가지 파트로 제가 했죠. 이해하는 것, 이해해라, 이해하는 것은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아는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게 되는 것들은. 분명히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뭐 단순한 숫자 같은 것들을 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기계적인 어떤 뭐 공부할 외우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든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이해 못하면 뭐 암기해야 되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라고 했지 내가. 안 되면 포기하라. 이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불행해져. 이제 안 되는 건데 잡치셔. 이번에도 어떤 친구가 로또 2등 됐는데 지가 안 됐으면 지는 포기를 하는데 친구가 훔쳐가다 걸렸죠. 그래가지고 안 되면 포기를 하는데 왜 친구 보여준 걸 거기서 처음 봤어요. 몰래 훔쳐간 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딱 채가지고 도망가다가 그거 요즘 당연히 걸릴 텐데 안 되면 포기하라. 당첨금도 5천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2등인데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2분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면 되고. 근데 이것까지 공부하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헤쳐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할 수 있는 걸 못 하게 되죠. 이제 여기도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농지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있었죠. 그럼 당연히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죠. 농사짓는 행위니까. 그래서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비닐하우스, 축사, 퇴비장, 그리고 농지 개량 시설 부진, 뭐 유지, 수로, 농로 부지 설치하는 거. 농업진흥구역 아니면 어디서 하겠어요? 다른 데도 가능하겠지만 물론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당연히 가능해야 되죠. 농막, 간이 저장고 설치하는 것. 이게 농지를 농지로서 활용하는 행위들이죠.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죠. 농업보호구역에서 얘네들 돼야 안 돼요? 농업보호구역에서. 되죠? 농업진흥구역이 제일 제한이 많은 거고 여기서 되는 것은 농업보호구역에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니어도 그 밑에 농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외적 허용이 있죠. 동그라미 2번 예외적 허용에 2번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마을 회관.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 농업인 주택 797페이지 797 농업인 주택. 농사짓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사와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련, 농사 자체는 아니지만 농사 밀접한 관련이 있죠. 사람들을 안 살면 어떻게 농사 짓겠어요? 농업인 주택 이런 거 지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농업인 주택이 이 사람들이 농산물만 생산합니까? 뭘도 생산해요? 어린이도 생산하죠.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있어야 되죠. 어린이만 놀아요? 어른도 놀아야 되죠. 마을회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농사 짓는 거 아주 뭐 거의 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되겠죠.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돼요. 얘네들. 이거 플러스 알파가 농업보호구역이 된다는 거죠. 여기 말고 이것 말고도 뭐 국방시설 군사시설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혹시 나오면 그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국가 목적을 위한 것도 농지도 국가가 없이 농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가 목적 관련된 것들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당연히 허용됩니다.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은 지금 읽어준 것들 농업진흥구역에서 하는 것들은 다 돼요. 당연히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농업보호구역에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뭐 농원부지라든가 관광농원이라든가 주말농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에 그 면적 관련해서 시험에서 나왔는데 저는 그냥 안 할 겁니다. 그냥 농원 사업 같은 거 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플러스 알파 된다 이런 정도 보시고 799페이지. 근데 토지가 하나의 용도 구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의 용도에 걸칠 수 있죠. 이렇게 토지가 한 필지의 토지가 이렇게 걸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죠? 농업진흥구역. 여기는 농업보호구역. 걸쳐 있을 때 걸치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때는 여기가 만약에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관리지역이다. 이러면은 넓은 대지가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의 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렇죠? 방화지구 이런 예외가 있지만 여기는 넓은 면적이 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제가 강한 쪽만 봐요. 규제가 강한 쪽. 얘하고 얘가 누가 넓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규제가 어디가 강하죠? 진흥구역. 얘가 강하죠? 얘가 강하고 자, 강한 곳. 이 규제가 강한 곳, 이 면적을 봐서 이것이 별로 넓지 않을 때는 규제를 강하게 여기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농업진흥구역을 아까 엄격하게 행위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를 규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면적이 될 때 규제하는 거지 뭐 한 10평 되는데 규제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만 봐, 얘를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얘하고 얘가 넓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얘는 면적을 안 따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어놨어요. 얘만 따지 얘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진흥구역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보호구역에 따라서 개발하면 돼요, 저희가. 이것도 어느 정도 면적이 될 때 농지로서의 그런 효용, 기능성이 있는 것이지 330 이하일 때는 굳이 여기는 진흥구역 적용하고 여기는 보호구역 적용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 이거는 그냥 보호구역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얘가 넓으냐 좁으냐 따져요. 얘가 100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100이고 여기가 330이다. 그래도 여기에 따르는 게 아니고 돼요. 여기에 따라서 그냥 다 430 전부 보호구역에 따라서 개발하면 돼요.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것과 여기는 이제 진흥지역에서 두 개 있는 것을 속할 때고 걸칠 때고 그냥 농업진흥지역 밖의 곳과 농업진흥지역 안에 속할 때 있을 수 있겠죠. 어딜 따져요 그럼? 여기 1번 여기가 2번 어디 면적을 따져야 돼요? 1번과 2번을 넓고 좁은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어딜 봐야 돼요? 1번 2번 쉽게 1번 2번 얘만 봐서 얘가 얼마일 때? 330 이하일 때는 농업진흥지역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전체 밖에 있는 토지처럼 취급하면 돼요. 4번 보겠습니다. 799페이지 맨 위에 한 필지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다. 어디가 규제가 강하죠? 진흥구역. 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가 330 이하이면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는 보호구역을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흥구역 적용 안 한다는 거죠? 보호구역을 적용한다. 2번 한 필지 토지 일부가 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이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진흥구역 행위제한 그리고 보호구역 행위제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이 진흥구역이 됐던 보호구역이 됐던 진흥구역 보호구역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말들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어디가 규제가 많은가 이런 것들 본 거예요. 규제 많은 쪽을 봐서 그것이 100평 이하일 때는 굳이 규제 많은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땅 면적은 따질 필요 없어요. 만약에 넓은 지역의 면적이 이런 말로 하면 틀려요. 330 이하인가 아닌가. 그리고 규제가 강한 쪽을 따져봐야 돼요. 규제 약한 쪽을 보는 게 아니고 강한 쪽. 그래 여기에 있는 토지도 6번의 동그라미를 보시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 농업진흥지역 규제가 조금 전에 좀 꽤 있었죠.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제받기 싫으면. 지금까지 이용하던 용법대로 이용을 못하겠다. 그럼 내가 그럴 때는 필요가 없더라. 이럴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 800페이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까 허가 받으라고 했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자, 농어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 전용 신고를 했습니다.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허가 받으면 신고하면 허가 따로 안 받습니다. 자, 신고. 1번 농지 전용 허가가 의지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를 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자, 허가, 협의, 신고하는 것은 그냥 선택적으로 하나만 하는 거예요. 중복하는 게 아니고. 자, 협의. 자, 3번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어가 주택을 짓겠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허가 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면 돼요. 5번 하천관리청의 허가. 거기도 허가만 체크하시고. 거기도 허가만 쓰세요. 그냥 체크. 5번에도 허가. 자, 1번에 협의, 3번에 신고, 4번에 불법, 5번에 허가. 다시 1번에 협의, 3번에 신고, 4번에 불법, 5번에 허가. 하천 부지에도 농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천 부지의 농지를 이제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특별법에 해당되는 하천관리청이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하천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하천관리청이 하천 부지에 있는 농지 전용을 허가할 때요. 농지 전용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 다 해요. 또 허가권자가 우리나라에 어느 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을 게 굉장히 많아요. 건축허가만 받는 게 아니고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허가, 하수도, 시설, 설치허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권자가 다른 허가권자와 다 미리 협의 다 해요. 그래서 허가줍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에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를 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 그때
농지 전용 허가 따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죠? 허가는 한 번만 받으면 끝입니다. 거기도 허가만 보시면 되고 4번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또는 산지 전용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한다. 이는 불법만 보시면 불법. 불법으로 개간한 것을 불법을 해소하고 합법적으로 산림으로 복구를 합니다. 허가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합법으로 전환하는데 깡패 생활 전환은 이제 정리합니다.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되죠. 그냥 정리하면 되죠. 다음에 802페이지 농지 전용 신고.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할 때는 원래 농지 전용 허가 받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고만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 받으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농지가 부족하게 되면 농업 생산물이 농업 생산성이 지금 떨어질 거예요. 농업 생산이.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규제하겠다는 건데 농산물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들은 농사를 짓는 그 자체는 농지 전용이 아니고요. 농사를 짓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들은 신고만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는 거에서 농업인 주택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것들 농지 전용 신고의 대상이 돼요. 주택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이런 것들 지을 때는 농지 전용 신고하면 돼요. 1번 농업인 주택. 주택이 있으니까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그것만 보시면 나머지 것들은 특별히 암기를 안 해도 됩니다. 보시면은 다 할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자꾸 1순환, 2순환, 3순환 듣다 보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다. 농업 생산을 하는 그 자체는 아니지만 농사를 짓는 것,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창고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벼 같은 거 수확해서 쌓아놓는 거, 저장하는 거. 담배 같은 거 수확해서 건조하는 건조장 같은 것들. 농업용, 축산업용 시설 설치할 때 이것은 신고에 신고. 농사 짓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지금 말씀드린 담배 건조장 이런 것들. 이런 때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이에요. 이런 것들도 설치할 때 신고만 하면 돼요. 물론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 면적 제한이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극히 작은데 나온다 하더라도 올해 나온다는 뭐 제가 정보를 내년 아니면 올해 한 번은 나온다 하면 내가 어떻게든 외워드릴 거예요. 근데 막연합니다. 한 10년, 20년쯤 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나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거지. 숫자 이거 얼마나 많이 나 어렵고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들으시면 여러분들 자꾸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용 시설, 창고 같은 것들,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건조장 같은 것들 이런 설치는 농업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 면적 미만일 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대규모일 때는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어린이 놀이터나 마을회관은 어마어마하게 지을 수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규모 제한이 없어요. 규모 제한. 근데 그것도 그냥 웃으라고 한번 한 거지 시험에 막 별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농수산물 연구시설 이것도 일정한 규모 미만으로 건축할 때는 설치할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농산물 연구소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죠. 종묘 배양장이라든가 연구시설 설치하는 것 이것도 역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신고. 양어장, 양식장 이것도 농업 그 자체는 아니지만 농업, 어업 뭐 다 관련성이 있죠. 양어장, 양식장. 농산물 생산시설도 농산물 생산하는 것은 농지. 양어장, 양식장은 농지는 아니죠. 이제 농업 축산업이 아니니까. 그런데 농업 축산업과 마찬가지로 어업용 시설도 좀 보호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고만 해도 됩니다. 신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은 그냥 농지. 양어장 설치는 농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국토기획부에서 한번 이것이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서 이제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강의할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비닐하우스 설치는 농사 짓는 그 자체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다음에 805페이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은 농지를요 아까 칠판에서 써드린 농사 짓는 것이 아닌 행위로
영구적으로 또는 반영구적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로서의 지금 당장 기능을 그러니까 상실하는 것이 농지 전용. 근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일시적으로만 기능을 상실하는 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농지로 다시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뭐야? 일시사용. 일시사용이기 때문에 일시사용 기간이라는 게 또 나올 수 있겠죠. 그 기간. 그리고 일시사용 할 때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806페이지 양괄호 3번.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인데 기간. 농수산물, 농수축산업용 간이시설, 그리고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 하는 말인데, 뭐 이것도 시설들 하나 기억할 수도 없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봐야 뭐 기억도 안 날 거고 하니까, 그냥 간이시설, 이렇게 보세요. 간이시설. 간이 하는 말에서 우리는 좀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의미를 알 수 있죠? 모르세요? 간이시설, 알 수 있죠? 너무 쉬운 걸 여쭤보니까 대답하기 싫죠.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뭐야? 농지 전용 허가가 아니고 뭐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일시사용 허가. 근데 일시사용 허가 기간은 7년 이내. 7년 이내. 간이시설은 몇 년? 7년. 그다음에 3번에 뭐야? 1, 2 외의 경우? 뭐 써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데. 805페이지 네모에 보시면 3번에 토석과 광물 채굴 하는 말이죠. 토석 광물 채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3번에 5년 이내 하는 것은 토석과 광물 채굴 1 및 2 외의 경우 모든 게 아니고 토석 광물 채굴 토석과 광물 채취 5년 이내 토석 광물 이것은 5년 5년 동안 광물을 채취했는데 보니까 좀 남았어요. 연장할 수 있겠죠? 간이설도 앞으로 계속 그 설치의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은 몇 년? 7년? 5년. 2번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설치한다. 농지에 농림지역에 어떤 호텔을 짓게 됐어요. 근데 물론 허용되는 행위겠죠. 허용되는 행위. 근데 주변에 아무리 봐도 현장 사무소 설치할 곳이 농지밖에 없어요. 그 농지에다가 현장 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데 그때는 농지 전용 허가가 아니고 뭐예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습니다. 얼마 동안? 호텔 짓는 기간 동안. 주 목적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그래서 주 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주 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연괄호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할 때는 사업 시행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구를 해야 돼. 원상회복 해야 돼요. 원상회복 해야 된다. 810페이지 농지 보전 부담금 보겠습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은 이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이 사람 여기 현재 농지인데요. 농지인데 이거를 다 갈아엎고 여기다 뭐예요? 펜션 같은 거 짓는데요. 대한민국에 이만큼 농지가 없어졌죠? 농지가 없어져서 농업 생산성이 약화됐어요. 그러면 이 없어진 농지를 다른 데서 대체를 해야 돼요.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라든가 해서.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죠? 그게 이렇게 부족하게 된 농지를 다른 곳에서 보충해야 된다. 보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내라 이게. 이렇게 농지 보전 다른 곳에서 보전하는데 필요한 돈을 내라. 농지 보전 부담금. 그간에 농지 전용 허가받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 보전 부담금 됩니다. 자,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이거 내요 안 내요? 내야 되겠어요? 안 내도 되겠어요? 내야 됩니다. 어쨌든 농지는 없어졌죠? 이 사람 때문에.
농지 보전 부담금 내야 돼요. 3번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전용하려는 자. 이자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내야 됩니다. 이 사람도요. 그러니까 현재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은 다 내야 돼요. 농지 보전 부담금. 여기는 농지 전용 협의를 하는 자가 내요? 전용하는 자가 내요? 전용하려는 자. 그죠? 아까 녹지 지역에 있는 농지들을 다 농장이 협의를 해줬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도 좋다고. 여기다 이제 공장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이 농지 전용을 하려는 자예요. 하려는 자. 그러니까 농지를 없애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허가받은 자, 신고한 자, 그리고 협의를 거친 자 다 농지를 없앴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지 보전 부담금 냅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 이 사람 농지 보전 부담금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이 사람은요. 타용도 일시 사용. 일시 사용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복구하는 복구 계획과 예치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복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만 농지를 잠정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 거지 농지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받은 사람은 농지 보전 부담금 안 냅니다. 810페이지. 네모에 보시면 1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자. 다음에 4번 다른 건 2번, 3번 다 협의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4번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6번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어쨌든 농지를 영구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려는 자는 다 뭘 내야 돼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자는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글에는 없지만 그건 이제 이해를 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법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토계획법을 처음부터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3월은 3월인데 1, 2월 수업을 마지막 9주에서 마친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국토계획법부터 8주에 걸쳐서 농지법까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니까 뭐 올해 또 아픈 게 오래 갈 거다 이랬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아직까지도 안 났네요. 다음 주에는 나와가지고 아주 더 씩씩한 모습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